유시간자 TV 오늘 영상은 5급 교과서 한자 8번째 시간으로 4개 단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과라는 단어를 보겠습니다. 초과는 넘을 초, 지날 과로 일정한 수나 한도를 넘는 것을 말합니다. 넘을 초를 보겠습니다. 넘을 초는 달릴 주와 부를 소가 합해진 글자입니다. 달릴 주는 흑토와 그칠 지의 결합자입니다. 소전을 보면 양팔을 흔들며 달리는 사람 밑에 발을 뜻하는 그칠 지가 더해져 있습니다. 달리다, 달아나다의 의미입니다. 천천히 걷는 것은 걸을 보이고 급하게 걷는 것은 달릴 추인데 비해서 급하게 달리는 것은 달릴 주입니다. 부를 소는 칼도와 입구가 합해진 글자인데 각골문을 보면 이런 모양입니다. 국자로 음식을 떠서 그릇에 담는 모양입니다. 음식을 준비해 놓고 손님을 부른다는 의미입니다. 부르다, 불러들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넘을 초는 달릴 주와 부를 소가 합해져서 부름에 급하게 뛰어가는 모습으로 뛰어넘다, 빠르다, 신속하다 등의 뜻입니다. 지날 과는 쉬엄쉬엄 갈 착과 입 비뚤어질 괴가 합해진 글자입니다. 입 비뚤어질 괴는 뼈 고래 변형인데 밑에 육달을 대신에 입구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바르지 못하다, 요사스럽다는 부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날 과는 가다라는 의미의 쉬엄쉬엄 갈 착과 바르지 못하다는 의미의 입 비뚤어질 괴가 합해져서 바르지 못하게 갔다는 의미로 통과하다, 지나치다 라는 의미와 과오, 허물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과는 넘을 초, 지날 과로 일정한 수나 한도를 넘는 것을 말합니다. 태양계라는 단어를 보겠습니다. 태양계는 클태, 볕양, 이어멜 계로 태양 인력을 중심으로 하여 운행하고 있는 천체의 집단을 말합니다. 클태를 보겠습니다. 클태는 큰 대에 점을 하나 찍어 크다는 의미를 강조한 지사문자입니다. 지사문자는 추상적인 사물이나 개념을 점이나 선 같은 부호로 가리켜 만든 글자입니다. 크다, 심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큰 대와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볕양을 보겠습니다. 볕양은 언덕부와 볕양이 합쳐진 글자입니다. 언덕부는 원래 이런 모양인데 왼쪽에 위치하여 변으로 쓰일 때는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 언덕으로 올라가는 흙계단 모양을 그렸고 언덕이라는 의미입니다. 볕양은 해가 떠올라 퍼지면서 비추는 모습을 그렸습니다. 볕이나 해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볕양은 언덕부와 볕양이 합해져서 해가 언덕을 비추는 모습으로 볕이나 태양, 따뜻하다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어멜 개를 보겠습니다. 이어멜 개는 삐친 별과 실사가 합해진 글자입니다. 그런데 각골문을 보면 삐친 별은 손을 뜻하는 손톱조가 변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어멜 개는 실타래를 묶는 모습 또는 실 끝에 또 다른 실을 이어맨 모양을 그린 글자로서 매다, 잇다, 묶다 등의 뜻입니다. 그래서 태양계는 클태, 볕양, 이어멜 개로 태양 인력을 중심으로 하여 운행하고 있는 천체의 집단을 말합니다. 확률이라는 단어를 보겠습니다. 확률은 구들확, 비율률로 어떤 일이 일어날 확실성의 정도나 그것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구들확을 보겠습니다. 구들확은 돌석과 두루미 학이 합쳐진 글자입니다. 돌석은 절벽이나 산기슭을 뜻하는 기슭엄과 돌멩이가 합쳐진 글자입니다. 산기슭 아래에 있는 바위나 돌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돌과 관련된 글자에 돌석이 들어가고요. 금속을 제외한 각물질에는 모두 돌석이 들어갑니다. 두루미 학은 새추라는 부수에서 새의 목을 길게 하고 양옆에 큰 날개를 활짝 편 모습으로 두루미를 나타내는 글자입니다. 두루미는 평생을 일부 일처제로 살며 지조를 지키는 새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들확은 돌석과 두루미학이 연결되어서 지조를 지키며 사는 두루미와 강한 돌의 이미지가 결합한 글자로 견고하다나 확고하다 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비을률을 보겠습니다. 비을률은 거느릴 소리라고도 하고 장수수라고도 하는데 여러가지 뜻과 도금을 가지고 있어서 시험에도 자주 나오는 글자입니다. 비을률은 거물현이 3개 모인 밑에 열십이 더해진 글자입니다. 거물현은 작을요의 변형인데 작을요는 실사의 반인 작은 실사에서
또 절반인 아랫부분을 줄인 것으로 작다라는 의미입니다. 거물현은 이 실타래를 대하나 냇물에 담가 놓은 것으로 염색한 실타래를 씻는 것을 그린 글자입니다. 염색한 실타래를 냇물에 담그면 색깔이 주위로 퍼져서 물이 검고 혼탁해지기 때문에 검다라는 의미가 되었습니다. 이 거물현이 여러 개 모여서 만들어진 비율률은 동아줄을 그린 것입니다. 동아줄은 배를 묶거나 거대한 물체를 끄는 데 사용이 되기 때문에 이끌다, 따라가다 라는 뜻이 생겼고 이때는 솔로 읽습니다. 통솔 또는 솔손, 수범 등은 이끌다라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백제시대에 달솔, 은솔, 덕솔 등 솔계열의 벼슬이 있었습니다. 또 무리를 이끄는 지도자나 우두머리라는 의미에서 장수라는 뜻도 생겼습니다. 이때는 수로 읽습니다. 지도자와 우두머리는 타인의 본보기가 되고 모범이 되어야 하며 대중의 표본이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표준이라는 뜻이 생겼고 어떤 표준의 근거에 계산하다라는 의미로 비율이라는 뜻도 생겼습니다. 이때는 비율이나 환율에서처럼 률로 읽습니다. 그래서 확률은 구들확, 비율률로 어떤 일이 일어날 확실성의 정도나 그것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환경이라는 단어를 보겠습니다. 환경은 고리환, 직경경으로 생활체를 둘러싸고 직접 간접으로 영향을 주는 자연 또는 사회의 조건이나 형편을 말합니다. 고리환을 보겠습니다. 고리환은 구슬옥과 놀라서 볼 경이 합쳐진 글자입니다. 놀라서 볼 경은 눈목과 긴 오지라는 의미의 옷길 원으로 구성되었는데 벽옥으로 치장한 옷의 모양을 그린 글자입니다. 벽옥은 왕권의 상징으로 여길 정도로 귀한 옥 중의 옥인데 놀라서 볼 경은 옷길 원에 눈목이 더해져서 화려한 장식의 옥으로 치장한 모습을 놀라워하며 바라보는 모습의 글자입니다. 그래서 놀라서 볼 경 앞에 구슬옥을 붙인 고리환은 옥으로 만든 둥그런 모양의 반지를 나타내는 글자인데 반지와 같은 고리라는 뜻이 되었습니다. 직경경을 보겠습니다. 직경경은 흑토와 마침내 경이 합해진 글자입니다. 마침내 경은 소리 음과 사람 인으로 구성되어졌는데 사람의 소리는 전해지는 거리에 한계가 있다는 뜻에서 끝 또는 마침내, 다하다 라는 의미가 되었습니다. 마침내 경에 흑토가 더해진 직경경은 땅의 끝을 말하여서 영역이 끝나는 경계나 변경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환경은 고리환, 직경경으로 생활체를 둘러싸고 직접 간접으로 영향을 주는 자연 또는 사회의 조건이나 형편을 말합니다. 이렇게 해서 5급 교과서 한자어 7번째 시간으로 4개 단어를 알아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초과는 넘을 초, 지날 과로 일정한 수나 한도를 넘는 것을 말합니다. 태양계는 클태, 볕양, 이어멜 개로 태양 인력을 중심으로 하여 운행하고 있는 천체의 집단을 말합니다. 확률은 구들확, 비율률로 어떤 일이 일어날 확실성의 정도나 그것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환경은 고리환, 직경경으로 생활체를 둘러싸고 직접 간접으로 영향을 주는 자연 또는 사회의 조건이나 형편을 말합니다. 그럼 우리 같이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5급 교과서 한자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